네, 안녕하세요. 경찰학 법령 특강 조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범죄처벌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히 많지는 않으니까 양이 가볍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을 직접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범죄 종류에서 20만 원 이하의 그리고 벌금 목표도 가지고 있고 60만 원 이하 있죠. 자, 물론 이거 말고 또 있죠. 10만 이하도 있지만 그쪽은 요즘 말고 그죠. 자, 요 두 가지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만 원 이하 있죠. 이것을 잘 외워두세요. 자,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홍보방해, 한표매매 있죠.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두 문자를 땄을 겁니다. 네. 가급적 여러분에게 혼란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죠 두 문자를 직접 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썼던 두 문자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각각의 내용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부당 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죠? 거짓 광고도 가볍게 읽어둡니다. 업무방해도 그렇고, 한 표면은 잘 봅니다. 응장, 경기장, 역나루터, 정류장 등등 있죠.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또는 승자 승선시키는 곳에서 따라서 이 안포매매, 경범처벌법의 안포매매는 오프라인 현장 판매가 대상입니다. 현장 판매. 그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죠? 안표를 매매하죠. 온라인. 최근 들어서 그것이 더 많죠, 사실. 자, 이런 온라인 안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법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온라인 안표 매매를 막기 위해서 따로 그죠? 자,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현행법상 온라인 안표 매매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60만 이하도 이어둡니다. 관공서에서 주치 소환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치 소환인데 장소가 중요한 거죠. 관공서예요. 관공서. 다음은 거짓 신고죠. 이것도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주치 소환과 거짓 신고 두 개는 그래서 60만 이하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형사소송법과 결부돼서 그죠? 자, 중요한 어떤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소위 형사법에서 경미범죄 있죠?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 때문에 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기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해당 이제 파트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일단 여기서는 60만 원 이하 두 개 암기하시라고 권합니다. 자, 교사방조.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주인에서 처벌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교사나 방조를 정범의 준해서 처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경범죄처벌법의 특징이에요. 자, 항상 형법을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이것은 형법에서 교사는 어떻습니까? 자, 정범의 준해 처벌하죠. 그래서 이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조는 그죠? 형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나죠. 하지만 경범처벌법은 정범의 준해 처벌한 거죠. 그래서 형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 것이에요. 자, 다음 밑에 형의 면제와 병과.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죠. 자, 항상 제가 물어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제가 그냥 이야기를 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듣고 나서 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그죠?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됩니다. 자꾸 보고 노력해야 내 것이 돼요. 자, 무엇보다 이 수업에서는 내 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처벌의 특례인데, 자, 소위 통보처분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다음 범칙자죠. 범죄자는 범칙을 한 사람인데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네 가지는 범칙자 제외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죠. 자, 상습적으로 해서 상습. 두 번째, 구두 처분하는 것이 적절. 그리고 피해자에 있는 행위를 한 사람, 피해자 18세 미만. 자, 이렇게 해서 외울 때는 거죠. 키워드를 외우세요. 상습 구유 피해자 18세.
몇 번 이렇게 이으면 그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자, 통고처분 읽어둡니다. 범칙금 부과하는 거죠. 예. 다음 통고처분 제외사유예요. 이런 경우는 범칙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고처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통고처분에 어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첫째,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 계속 현장에서 그죠?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심 가야죠. 할 수 없죠. 그 다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주거 신원 불명자, 그 밖에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것은 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고처분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통고처분 사실 통보죠. 자, 이것은 경찰 말고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또는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이 통고처분했다. 그때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1차 납부죠. 1차 납부 언제까지?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합니다. 10일 이내. 자, 물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천지지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예요. 5일 이내. 그래서 원칙 10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되고 나서 5일입니다. 5일 해서 10일, 5일 일단 외워두시고. 자, 만약에 10일 이내 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2차 납부 적용되는 거죠. 2차 납부는 1차 납부가 아니죠. 그죠? 10일. 그 마지막 날, 10일 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해서 20일이에요. 20일. 자, 한 번 안 냈으니까 거기는 가산금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에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돼요. 100분의 20. 그래서 20일, 100분의 20 외워두시고, 일사부질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금에 대해서는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자, 범칙금 납부죠. 범칙금은 신용카드나 또는 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뒤쪽 가보죠. 자, 즉결심판 청구인데, 자, 즉결심판은 누구한테 청구하는지 보죠. 자, 먼저 통고처분 제휴사유 있죠. 제휴사유. 아까 3개 있었죠. 3개. 자, 그것을 말합니다. 또는 2차 납부까지 범칙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결심판 청구한 사람은 일단 제휴사유하고, 제휴사유 누구 기억납니까? 받기를 거부, 또 신원주거 불명, 또 그 밖에 주겠죠.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범칙금 미납자예요. 이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하는데, 자, 먼저 첫 줄을 쭉 읽어보시면 그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그죠? 청구하여야 한다. 받으시고, 다만 자,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죠. 그때는 즉심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즉결심판 청구해야 되는데 100분의 50을 더 내면 그때는 즉심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밑에 있죠. 다시 보죠. 즉결심판 청구의 취소인데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는 청구를 취소한다 나오죠. 취소한다. 즉 아직 즉심 청구 전이라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를 했다면 청구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사부질이 일단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시 처벌받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봤고 지금은 이것만 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경범죄 유형 있죠.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아주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유형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 정도 정리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범죄 처벌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